여러분, 혹시 화장실에 갔다가 소변색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은 아주 연하고, 어느 날은 진한 노란색이고, 가끔은 주황빛이 돌거나, 거품이 많아 보이거나, 뿌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은 그냥 몸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변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 수분 조절 능력, 혈압, 혈당, 간 건강, 전립선과 방광 건강까지 여러 변화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색을 살피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내 몸 상태를 확인하는 작은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변색이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약이나 비타민을 복용했는지에 따라 소변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 변화가 반복되거나 통증, 냄새, 거품, 피, 소변량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60대 소변색으로 알아보는 건강 상태에 대해 차분하고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색부터 보겠습니다. 건강한 소변은 보통 연한 노란색입니다. 맑은 레몬색이나 옅은 밀집색에 가까운 색이라면 대체로 수분 상태가 괜찮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변이 노란색을 띠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생기는 노폐물이 물에 섞여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물이 충분하면 노폐물이 묽게 섞여 색이 연하게 보입니다. 반대로 물이 부족하면 같은 노폐물이 더 진하게 농축되어 소변색이 짙어집니다. 그래서 소변색은 몸속 수분 상태를 보여주는 간단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색은 아주 맑고 투명한 소변입니다. 소변이 거의 물처럼 투명하다면 물을 많이 마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동 후 물을 많이 마셨거나 더운 날 수분을 많이 보충했거나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를 많이 마신 경우에도 소변이 아주 연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계속 소변이 너무 맑고 소변량이 지나치게 많고 갈증이 심하다면 몸의 수분 조절 문제나 혈당 문제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계속 소변이 많고 색이 너무 연하다면 단순히 물이 잘 빠지나 보다라고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연한 노란색 소변입니다. 이 색은 가장 일반적으로 좋은 신호에 가깝습니다. 수분이 적당하고 몸이 노폐물을 정상적으로 배출하고 있을 때 소변은 연한 노란색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루 중에도 색은 달라집니다. 아침 첫 소변은 조금 더 진할 수 있습니다. 밤새 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소변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낮 동안 물을 마시고 나면 다시 연한 노란색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범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한 노란색 소변입니다. 진한 노란색 소변은 가장 흔하게는 수분 부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예전보다 둔해질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다고 해서 몸에 물이 충분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물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커피나 차만 마시고 물은 적게 마시거나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소변색이 진해질 수 있습니다.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고 냄새도 강하고 양도 적다면 몸이 물을 아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갑자기 많은 물을 한 번에 마시기보다 낮 동안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심장이나 신장 질환으로 수분 제한을 들은 분들은 물 섭취량을 마음대로 늘리지 말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주황색 소변입니다. 소변이 주황빛을 띠면 먼저 수분 부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한 노란색이 더 농축되면 주황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황색 소변은 비타민이나 약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이나 일부 약물은
소변색을 진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간이나 담즙 흐름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도 소변이 주황색이나 갈색빛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소변이 주황색인데 눈 흰자나 피부가 노랗게 보이거나 대변색이 회색빛으로 옅어지거나 오른쪽 윗배 불편감, 심한 피로감, 식욕 저하가 함께 있다면 간이나 담도 문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을 적게 마셔서 생긴 색 변화라면 수분을 보충했을 때 색이 옅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계속 주황색이 유지된다면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붉은색 또는 분홍색 소변입니다. 이 색은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는 색입니다. 소변이 붉거나 분홍빛을 띠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혈뇨입니다. 혈뇨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붉은 소변이 항상 피 때문은 아닙니다. 비트, 블랙베리 같은 음식이나 일부 약물 때문에 붉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 소변이 붉게 보인다면 한 번쯤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통증이 없는데도 피가 보이는 경우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소변 볼 때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통증 없는 혈뇨도 방광, 신장, 전립선, 요로 문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요로 감염, 요로 결석, 전립선 비대, 신장 문제, 방광 문제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붉은 소변이 반복되거나 소변에 피 덩어리처럼 보이는 것이 있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소변을 자주 보거나 아랫배 불편감이 함께 있다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갈색 또는 콜라색 소변입니다. 소변이 진한 갈색, 차색, 콜라색처럼 보인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심한 탈수로도 소변이 매우 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색 소변은 간 질환, 담즙 문제, 신장 문제, 근육 손상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격한 운동이나 무리한 활동 후 근육통이 심하고 소변이 콜라색으로 변했다면 근육 손상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빠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간이나 담도 문제로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소변으로 나오면 소변이 갈색빛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보이거나 가려움, 심한 피로, 식욕 저하, 대변색 변화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갈색 소변은 단순히 색이 진한 정도인지 정말 갈색빛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도 계속 갈색이 유지되거나 다른 증상이 함께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는 뿌옇고 탁한 소변입니다. 소변은 보통 맑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유처럼 뿌옇거나 흐릿하고 탁하게 보인다면 여러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요로 감염입니다. 특히 소변 볼 때 따갑거나 자주 마렵거나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거나 냄새가 심하고 아랫배가 불편하다면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요로 감염 증상이 젊을 때처럼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이 크게 나지 않아도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고 소변이 탁해지고 냄새가 강해지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소변이 탁한 것은 결석, 당뇨, 단백뇨, 염증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탁한 것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거품이 많은 소변입니다.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생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소변 줄기가 새거나 변기물과 부딪히면서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유난히 많고 쉽게 사라지지 않고 매번 반복된다면 단백뇨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백뇨는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상태입니다. 신장은 원래 필요한 단백질은 몸에 남기고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신장 건강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거품료가 반복되고 다리가 붓거나 얼굴이 붓거나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소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초록색 또는 푸른빛 소변입니다. 이런 색은 드물지만 가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음식 색소나 약물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약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색소가 소변색을 초록색이나 푸른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특정 세균 감염과 관련되어 초록빛 소변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상한 색이 갑자기 나타났고 최근에 새로운 약을 먹었거나 검사를 받았거나 색소가 많은 음식을 먹었다면 그 영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 열 냄새, 탁함이 함께 있다면 감염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열 번째는 소변색보다 더 중요한 동반 증상입니다. 사실 소변색만 보고 병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색은 음식, 약, 수분 상태에 따라 쉽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색 변화와 함께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변 볼 때 통증이 있다면 감염이나 결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거나 갑자기 참기 어려운 요의가 생긴다면 방광이나 전립선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소변량이 갑자기 줄었다면 탈수나 신장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소변량이 너무 많고 갈증이 심하다면 혈당이나 수분 조절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변색이 붉거나 갈색인데 허리 통증, 발열, 오한이 있다면 빠른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냄새 변화입니다. 소변 냄새도 몸 상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농축되어 냄새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늘, 커피, 일부 음식도 냄새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매우 심하고 소변이 탁하고 통증이나 빈뇨가 함께 있다면 요로 감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달콤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갈증, 소변량 증가, 피로감이 함께 있다면 혈당 문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번째는 아침 첫 소변과 낮 소변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침 첫 소변은 원래 더 진할 수 있습니다. 밤새 물을 마시지 않고 소변이 방광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소변이 조금 진한 것만으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낮 동안 물을 마신 뒤에도 계속 진한 색이 유지되는지입니다. 하루 종일 진한 노란색이나 주황색이고 양도 적다면 수분 부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너무 맑고 소변량이 많고 갈증이 심하다면 다른 원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번째는 약과 비타민의 영향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여러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위장약, 진통제, 항생제, 비타민제까지 복용하는 것이 많아지면 소변색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은 소변을 매우 노랗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항생제나 변비약, 요로 통증 완화제, 결핵약 등도 소변색을 주황색, 붉은색, 갈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색이 갑자기 변했다면 최근에 새로 먹기 시작한 약이나 영양제가 있는지 먼저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약 때문인지 아닌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약 봉투를 가지고 약사나 의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14번째는 음식의 영향입니다. 비트, 블랙베리, 루바브 같은 음식은 소변을 붉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당근이나 비타민 보충제는 소변을 주황빛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색소가 강한 음식이나 음료도 일시적으로 색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음식 때문이라면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은 기억이 없는데도 붉은 소변이 보이거나 반복된다면 혈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5번째는 60대 이후 특히 주의해야 할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예전보다 천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질 수 있고 방광 기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문제로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잔뇨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변화로 요로 감염이 더 쉽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소변색과 양, 냄새, 통증 여부를 조금 더 세심하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16번째는 바로 병원에 가야 할 신호입니다. 소변에 피가 보이는 경우, 특히 붉은색이나 갈색 소변이 반복되는 경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변색이 콜라색이고 근육통이나 심한 피로가 함께 있다면 빠른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변이 탁하고 열, 오한, 옆구리 통증이 있다면 요로 감염이나 신장 쪽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변량이 갑자기 크게 줄고 몸이 붓거나 숨이 차거나 심한 피로가 있다면 신장이나 심장 상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볼 때 심한 통증이 있거나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빨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17번째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관찰법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에 한두 번 소변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첫 소변만 보지 말고 낮 동안 물을 마신 뒤의 색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색뿐 아니라 양이 너무 적지는 않은지, 냄새가 갑자기 심해졌는지, 거품이 오래 남는지, 통증이 있는지, 자주 마려운지, 밤에 몇 번이나 깨는지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이런 기록은 진료를 받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소변이 이상해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일주일 전부터 진한 갈색이고 물을 마셔도 옅어지지 않았고 오른쪽 옆구리가 아픕니다라고 말하면 의사가 원인을 찾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18번째는 물을 마시는 방법입니다. 소변색이 진하다고 해서 무조건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낮 동안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사이에 조금씩, 외출 전후로 조금씩, 운동이나 땀을 흘린 뒤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 마시면 몸이 수분을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에게 수분 제한을 들은 분들은 반드시 그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19번째는 소변색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소변색은 좋은 힌트입니다. 하지만 진단 도구는 아닙니다. 색만 보고 나는 신장이 나쁘다, 나는 간이 나쁘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색이 괜찮다고 해서 모든 것이 괜찮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와 다른 변화가 반복되는지, 그리고 다른 증상이 함께 있는지입니다. 몸은 한 가지 신호만 보내지 않습니다. 색, 냄새, 양, 통증, 피로, 부종, 갈증, 체중 변화, 이런 신호들이 함께 나타날 때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한 노란색 소변은 대체로 수분 상태가 괜찮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한 노란색이나 주황색 소변은 수분 부족, 비타민, 약물, 간이나 담도 문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붉은색이나 분홍색 소변은 음식 때문일 수도 있지만 혈뇨 가능성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갈색이나 콜라색 소변은 심한 탈수, 간 문제, 신장 문제, 근육 손상과 관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뿌옇고 탁한 소변은 요로 감염, 결석, 당뇨, 신장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거품이 오래 남는 소변은 단백뇨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색 변화가 통증, 열, 부종, 심한 피로, 갈증, 소변량 변화와 함께 나타난다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은 매일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그 보고서를 무심코 흘려보내지 말고 가끔은 한 번씩 살펴보세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작은 변화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변색이 평소와 다르고 그 변화가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몸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검사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화장실에서 확인하는 작은 변화도 내 몸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